오는 7월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묶고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죠. 4년이 흐른 지금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도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소송전으로 얼룩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유진, 정준영 이 두 기자가 임대차 3법의 현실을 연이어 짚어봤습니다. 7년 전 경남 진주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 4천만 원을 받아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한정화 씨. 내 집 장만과 동시에 임대 수입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대출 원리금 부담에 지난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건물이라도 갖게 됐을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이제는 짐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 4년간 전월세 인상률은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묶인 사이.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는 0.81%에서 4%대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한 씨가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은 임대 수입을 초월했습니다. 은행 대출금 9,600만 원을 끼고 산 인천 다가구 주택으로 월세 수입을 기대했던 A씨도 5%로 묶인 임대료 인상폭에 대출이자 감당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5% 상한선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임대인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재계약 시점을 전후해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4년간 올리지 못한 이런 금액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우려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지만 전세 계약의 월세화와 계약갱신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세입자 한숨도 커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세대 현관앞. 실거주하겠다며 찾아온 집주인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아서 소송을 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10개월에 걸친 소송은 집주인의 승리로 끝났지만 양측 모두 1,000만 원 안팎의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2년 전 인천 소재의 119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35만 원에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 B씨도 임대차법에 명시된 계약 종료 권한을 확인받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니 무조건 계약 기간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택보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지난해 1,040건으로 4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소송으로 다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유효한 실거주 해지 통보의 요건에 대해서라도 좀 기재를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임대료 인상 제한폭을 지역별로 달리하고 모호한 실거주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부작용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 조유진입니다.